네,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의 수업을 이제 선생님이 이번 시간부터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존에는 여러분들에게 이미 오리엔테이션부터 안내했었고 여러분들이 들었던 것처럼 EBS 강사의 수업 동영상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국어교과서의 3단원 우리말 바로쓰기에 대해서 전반적인 학습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학습을 도와주기 위해서 필요한 학습지를 제작해서 여러분에게 제공을 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학습지를 통해서 EBS 강사의 수업을 들었다 할지라도 수업 내용은 EBS 강사가 수업을 하고 학습지는 선생님이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학습지 보기가 굉장히 조금 불편하고 또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고 한 것도 있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EBS 강사의 수업을 들으면서 좀 궁금했던 것들, 이런 것들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3단원 처음부터 다시 이제 학습지를 중심으로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여러분이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오늘부터 한번 가져보도록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학습지를 같이 꺼내 놓으시고 교과서도 같이 펼쳐 놓으시고 수업을 좀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선생님이 첫 번째 올바른 발음과 표기의 첫 번째 학습지부터 수업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지 같이 꺼내놓고 선생님하고 함께 수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1쪽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지 1쪽. 자, 우리가 올바른 발음과 표기라고 하는 단원의 첫 번째 단원에서는 의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는 단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에서 EBS 강사를 통해서 의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의문의 변동에 대해서 아마 학습을 했을 건데요. 자, 의문과 의문 변동에 대해서 학습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첫 번째로 해야 될 건 무엇이냐? 바로 의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며 도대체 의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것을 첫 번째로 알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교과서에는 그 내용은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들 교과서에는 의문의 변동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만 나옵니다. 그런데 의문이 변동된다. 쉽게 말하면 의문이 바뀐다는 것을 알려면 의문이 뭔지를 먼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EBS 강사도 첫 번째 수업에서 교과서에 나오지는 않지만 의문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며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알고 가야지 교과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첫 번째 강의가 바로 그 의문에 대해서 설명하는 강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교과서에 없는 내용을 EBS 강사가 설명하다 보니까 아마 선생님이 준 학습지를 가지고 EBS 강사의 설명을 들었을 텐데요. 그 설명 내용이 잘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서 선생님이 학습지를 가지고 그 내용을 좀 더 보충해주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일단 의문이 뭔지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의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여기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의문에 대한 설명을 보시면 알겠지만 의문은 크게 여기 개념에서 잘 보시면 단어의 의미를, 이 의미를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의미를 뭐하는? 분화시키는 변별적 기능을 한다. 이 단어가 중요해요. 즉, 의문이라고 하는 말은 단어의 변별적 기능을 수행하는 그 다음 소리의 무슨 단위다? 최소 단위다 라고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똑같은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이 뜻이에요. 말의 뜻을 구별하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키워드로 아셔야 될 단어는 요 세 가지 정도를 딱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뜻을 구별한다는 거, 그 다음에 소리의 단위라는 거, 그 다음에 뭐 하다는 거? 가장 작은 단위라는 거. 요 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문법을 공부할 때는요, 굉장히 중요한 게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는 거예요. 특히나 용어의 개념을. 문법은 결과적으로는 어떤 용어가 있을 때, 문법 용어가 있을 때 그 용어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느냐가 여러분들의 성취를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암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문법 공부하시면서 많은 친구들이 뭐 영어도 그렇고 공부하면서 착각하는 게 문법은 외워야 되는 거.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암기가 첫 번째가 아니에요. 첫 번째는 이해가 첫 번째고요. 암기는 이해한 것 중에서 필요한 것을 암기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모의고사, 뭐 학교 시험, 그 다음에 수능 시험 전부 다 요즘 문제 스타일은요. 여러분이 외우고 있는 걸 써봐. 이런 시험 문제는 안 나옵니다. 요즘의 시험 스타일은요. 보기를 통해서 자료를 다 주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뭐냐? 보기에 있는 자료가 도대체 뭘 설명하는 내용인지를 파악해서 문제를 푸시면 돼요. 즉,
암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는 게 여러분에게 필요한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법 공부하실 때도요. 여기 지금 의문의 개념이 나오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의문의 개념이 나왔다고 이걸 무조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암기만 하면 문제 하려고 하면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해를 하셔야 돼요. 말의 뜻을 구별하는. 그럼 말의 뜻을 구별한다. 이게 뭔 소리일까? 자, 우리가 입으로 어떤 소리를 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입으로 소리를 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람이 입으로 자신의 생각을 소리내는 걸 뭐라고 그러느냐? 음성이라고 합니다. 음성. 자, 음성으로 소리를 내는데 문제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입에서 소리가 나왔을 때 여러분이 그 소리를 내는 이유는 무언가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내가 내는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를 상대방이 정확히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 돼요. 알아들을 수 있으려면 상대방이 제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소리구나 라고 하는 걸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내가 하는 말의 뜻을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뜻을 구별할 수 있는 소리의 작은 부분들이 내가 하는 음성 속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제가 무슨 단어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구나라는 걸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죠. 여기 나오는 것처럼 달과 발을 보세요. 달, 발. 이렇게 두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달과 발이라는 단어를 보시면서 이게 두 개가 똑같은 뜻이 같은 뜻이 아니라는 거는 유치원생도 압니다. 유치원생도 알아요. 그럼 여러분이 생각해봐요. 이거 달하고 발은 뜻이 다른 단어야. 그럼 당연히 유치원생도 당연한 걸 물어보세요.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나가서 우리가 이게 뜻이 다르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러면은 이런 얘기를 하겠죠. 디귿과 비읍이 다르잖아요. 자, 이게 이제 유치원 초등학교까지의 단계입니다. 그럼 조금 더 올라가면 이제 이걸 이렇게 배워요. 디귿과 비읍과 같은 것들을 뭐라고 부르죠? 이걸 이제 그 다음에 배우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이미 다 배웠어요. 좀 더 올라가면 디귿과 비읍 뜻을 달라지게 이 두 개의 단어가 뜻이 다르다는 걸 알려주는 디귿과 비읍과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은 뭐라고 배우셨느냐? 이거를 바로 자음이라고 배웠죠. 이걸 자음이라고 배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저학년, 1학년 이때 이제 배우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고등학생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 단계 더 나가는 겁니다. 바로 뭘 배우느냐? 그런 자음은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역할을 하는 작은 단위지? 네, 이렇게 배워요. 그럼 그런 자음을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 뭐라고 부르는데요? 음운. 이렇게 좀 더 어려운 용어를 배우는 거예요. 그럼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데는 이렇게 자음밖에 없냐? 아니죠. 옆에 말과 불을 보세요. 자, 말과 불도 역시 여러분들이 딱 단어를 발음했을 때 뜻이 다르다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뭐 때문이냐? 아와 우 때문이죠. 아와 우도 그러면 무슨 역할을 합니까? 뜻을 구별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럼 아나 우 같은 것도 우리가 음운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리고 아와 우를 우리는 뭐라고 배웠느냐? 모음이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음운에는 자음도 있고 모음도 있고 그럼 이게 단가? 자음 모음이 있으면 다 아닌가요? 여기서 우리가 한 단계 좀 더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바로 고등학생입니다. 뜻을 구별해주는 게 이거밖에 없나? 아니라는 거죠. 똑같은 소리예요. 눈. 소리 똑같죠? 눈. 소리 똑같습니다. 자, 소리는 똑같은데 우리는 같은 눈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하나는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고 하나는 사람의 눈입니다. 뜻이 달라요. 뜻이 다른다는데 소리는 같아요. 근데 우리가 뜻이 다르기 때문에 구별할 수 있는 뭔가가 이 안에 들어가 있겠죠. 바로 그게 뭐냐? 옆에 이렇게 점 2개 찍혀 있는 거 요거 보이시죠? 여러분들이 요거를 소리의 길이를 표시하는 기호라는 거 아는 사람 아실 겁니다. 그래서 소리가 길게 나는 소리는 이렇게 화살표 작은 화살표 위아래로 2개 이렇게 표시를 딱 해줍니다. 요게 소리의 길이를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 사람의 눈보다 조금 더 길게 발음하는 소리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런 소리의 길이도 뜻을 구별해주는 기호로서의 역할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요. 그럼 소리의 길이도 뭐가 된다? 음운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뜻을 구별해주는 데에는 다양한 예들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그리고 우리가 통틀어서 다 뭐라고 부르느냐? 바로 음운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게 음운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조금 더 한 단계 나아가서 음운이라는 말은요. 그럼 어떻게 만들어진 말일까? 그걸 생각해보면요. 음운은 음과 운이 합쳐진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합쳐보면 어떻게 되느냐? 음은 음소라고 불러요. 그리고 운은 뭐라 부르냐? 운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첫 글자인 음과 운을 따서 우리가 음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운은 쪼개보면 음소, 운소가 나와진다는 거죠. 자, 그럼 음소는 뭐고 음소는 뭐냐? 음소는 방금 전에 우리가 위에서 배웠던
뭘 가리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방금 전에 위에서 봤던 이런 자음과 모음과 같은 것들.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르느냐? 분절 음운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운소는 뭘 가리키는 거냐? 방금 전에 우리가 봤던 소리의 길이 또는 소리의 고저, 높고 낮음, 아니면 소리의 색이 이런 것들을 가리킵니다. 이걸 뭐라 부르냐? 다른 말로는 비분절 음운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음운은요. 지금 두 가지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음운은 개념이 뭐냐? 이걸 첫 번째로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한 게 뭐냐? 그럼 도대체 음운이라는 단어는 음운 속에는 종류가 뭐가 있냐? 이걸 지금 두 번째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류에는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음소, 운소, 또 다른 말로는 분절음운, 비분절음운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말이 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자어가 좀 많아요, 문법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자어를 잘하면 문법을 좀 잘할 수도 있는데 한자어를 모른다고 문법을 못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얘기하지만 조금만 해설해주면 돼요. 분절, 나눈다는 뜻입니다. 나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나눌 수 있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밑에 설명이 나와 있죠. 자, 분절, 나눌 수 있다는 건 뭐냐? 나눌 수 있다는 것은 혼자서 실현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혼자서 실현될 수 있죠. 그럼 뭔 소리냐? 자음과 모음과 같은 거 보세요. 자음, 모음은 혼자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역, 니은, 디귿, 그느드 이거 또는 아야, 어여 이렇게 따로따로 혼자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음과 모음은 홀로 실현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절음운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 국어에서는 자음과 모음이 이렇게 자음은 19개, 모음은 21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음의 특징은 발음할 때 공기의 흐름이 막히거나 방해를 받아서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소리를 내보는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발음할 때 해보세요 한번. 뭔가 이렇게 꽉꽉 막히면서 나는 소리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밑에 있는 모음은 발음해보세요. 장애를 받지 않는 거예요. 발음해보세요. 아, 야. 장애 안 받죠? 그냥 쭉 나오죠. 자, 이게 모음입니다. 이렇게 자음과 모음이 있고요. 자음과 모음은 분절돼서 실현될 수 있기 때문에 분절음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비분절음운은 비자는 아닐 비자입니다. 그럼 분절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분절되지 않는다는 뜻은 바꿔 말하면 혼자 실현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혼자 실현되지 못하는 비분절음운은 그럼 혼자 못 되니까 뭐랑 같이 돼야 될까? 분절음운에 실려서 즉 분절음운과 같이 돼야 됩니다. 분절음운과 같이 돼야 돼요. 그럼 우리가 기역, 니은 또는 아야, 어여 이런 거 할 때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위에서 배웠던 소리의 길이나 고저, 색이 이런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소리의 길이가 소리의 길이만 단독으로 날 수 있습니까? 어떤 소리를 내야죠, 여러분들이 일단은. 어떤 소리를 내면서 그걸 길게 내야지 소리가 길게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일단 나는 소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나는 소리가 분절음운이라고요. 그리고 그 분절음운에 붙어서 소리를 길게 내거나 짧게 내거나 높게 내거나 낮게 내거나 강하게 내거나 이게 바로 뭐냐? 비분절음운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음운에는 분절음운과 비분절음운이 있다는 거. 그리고 밑에 이렇게 예가 나와 있죠. 비분절음운은 예, 밤에 밤을 먹었다. 나오죠. 이 밤은 시간으로서의 낮과 밤, 이때 밤입니다. 근데 뒤에 나오는 밤은 먹는 밤이죠. 자, 이렇게 똑같은 밤이지만 우리는 앞에 나오는 밤과 뒤에 나오는 밤이 뜻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다고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비분절 음운 때문에. 그래서 비분절 음운도 음운에 해당이 됩니다. 자, 요걸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서 한 가지 우리가 추가적으로 상식적으로 좀 알아줘야 될 게 뭐냐? 여기 작은 글씨로 표시되어 있지만 이렇게 우리 국어는 긴 소리, 짧은 소리가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구별하기 굉장히 어려워해요. 실제 발음에서 이 긴 소리가 눈에 띄게 길게 내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긴 소리가 도대체 짧은 소리가 어떻게 내야 되는 건지 구별을 잘 못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 국어의 긴 소리는요, 일반적으로 단어의 첫 번째 음절에서 나타납니다. 첫 번째 음절에서. 자, 그 얘기는 첫 번째 음절이 아닌 경우, 둘째 음절 이하에서는 뭘로 바뀐다? 짧은 소리로 바뀝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 말이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려면 여러분들이 우선 먼저 알아야 되는 게 뭐냐? 음절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음절. 음절이 뭘까? 그렇죠. 지금 설명이 나왔잖아요. 음절이란 단어를 모르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음절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음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면요. 우리가 음운은 뜻을 구별하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라고 했잖아요. 자, 그럼 음절은 뭘까? 음절은 뭘까요? 음절. 자, 음절은 선생님이 좀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음절은
발음의 최소단입니다. 우리가 소리를 낼 때 최소한 소리를 내려면 최소한 소리를 낼 수 있는 단위, 그게 음절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생각해봐요. 우리 국어에서 최소한의 소리를 내려면 우리 국어는 소리를 어떻게 낼 수 있을까? 우리 국어에서 소리를 최소한 내려면요, 모음은 무조건 있어야 돼요. 모음. 예를 들어볼까요? 아는 소리 날 수 있죠.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게 많이 있어요. 아라는 소리를 여러분들이 내려고 그러면 선생님 앞에 아라는 소리는요, 이 동그라미라는 자음과 아라고 하는 모음이 합쳐진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가 있는데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를 들면은, 자, 이 아는요, 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소리가 날 수 있어요. 이렇게 써도 아는 소리가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리 못 내는 거 아니잖아요. 아는 소리 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은 소리는 낼 수 있지만 글자는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글자는 앞에다가 동그라미를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아라고 쓰는 거예요. 이렇게 아라고 쓰는 겁니다. 그럼 이때 동그라미는요, 실제로는 소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글자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냥 동그라미를 쓴 것뿐입니다. 그러면은 모음은 무조건 소리 낼 때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여러분이 이걸 착각하시면 안 돼요. 뭐냐? 자, 이런 글자. 기역. 이거 소리 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거 소리 낼 수 있습니까? 소리 내보세요, 한번. 설마 뭐 이렇게 소리 내는 건 아니겠죠? 그나 기는 다 모음, 으나 이가 붙었기 때문에 소리가 날 수 있는 겁니다. 이 기역 하나만 가지고는 소리를 못 내요. 이 기역 하나만은 여러분이 소리를 어떻게든 낼 수 없다고요. 여기 무조건 모음 뭔가가 붙어야 돼요. 그래서 음절은요, 무조건 모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어에서 음절은 모음을 가지고 있을 때 모음을 하나하나를 음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험 문제 같은 거 풀다 보면요, 시험 문제에 가끔씩 그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뭐 3음절로 쓰세요, 5음절로 쓰세요, 막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말 뜻은 뭐냐면요, 보통 우리가 음절은 글자 한 글자 한 글자를 음절이라고 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를. 왜냐하면 글자마다 무조건 뭐는 있어야 되니까요. 소리를 내려면, 발음을 내려면 모음 하나는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모음의 개수가 결국 음절의 개수고요. 자, 그래서 음절은 보통 글자 한 글자 한 글자를 가리키는 용어로 많이 쓰입니다. 그러면은 다시 돌아가서 단어의 첫 음절에서 나타난다고 했어요. 그럼 이거 뭐냐? 그 단어의 첫 번째 글자, 첫 번째 소리에서 긴 소리가 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둘째 이하로 내려가면 무슨 소리로 바뀐다고요? 짧은 소리로 바뀐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이해 안 되는 친구도 있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예를 들면은 이런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한번. 자, 눈보라와 첫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둘 다 눈이 쓰였죠. 그리고 아까 위에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눈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늘에서 내리는 눈은 어떻게 발음한다? 길게 발음한다 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 뒤에 여기 지금 눈이 다 두 개가 나오니까 이 두 개의 눈은 다 길게 발음하면 되는 소리일까요? 이 눈과 이 눈? 다? 전부 다 긴 소리로 발음하면 될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 단어 보세요. 이 눈보라에서 이 눈은 단어의 첫 번째에 왔죠. 그래서 방금 전에 얘기했습니다. 단어의 첫 번째에 오면 이 소리는 어떻게 발음한다고요? 네. 자, 이렇게 삼각형을 못 그리겠네요. 자, 이렇게 길게 발음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길게 발음나던 소리가 지금 여기 보세요. 여기서는 첫 번째에 있지 않죠? 이 단어의 두 번째에 와 있죠. 첫 눈이니까 둘째 음절에 가 있죠. 그럼 이렇게 둘째 음절로 내려가면 원래 길게 발음하는 소리였어도 길게 발음한다 안 한다? 길게 발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길게 발음나는 소리는 대부분 다 어디에 있다? 단어의 첫 번째 음절에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음절 이하로 가면 길게 발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예외적인 조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자세하게 요거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요, 우리 국어의 규정 중에서 표준발음법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표준발음법 규정 중에 제 6번째 6항에 한번 가보시면 그 6항에서 이 소리의 길이에 대해서 어떻게 발음해야지 길게 발음하고 짧게 발음하는 것이냐 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다 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이 표준발음법 제 6항을 검색을 해보셔도 돼요. 그냥
사이트에다가 표준발음법 6항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런 표준발음법 규정을 전반적으로 한번 싹 다 훑어보고 싶다. 이런 욕심이 생기는 친구는 우리 국립국어원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그 국립국어원 홈페이지에 우리 국어의 각종 규범에 대해서 다 해설까지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립국어원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표준발음법이라고 그 규범을 검색을 해보시면 각각의 조항에 대해서 해설까지 다 해놨어요. 그래서 그걸 보셔도 됩니다. 네, 그렇게 공부하셔도 되고요. 뭐 원하시는 걸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친구는 국립국어원 홈페이지를 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의문은 뭔 뜻이고 그 다음에 의문의 종류에는 분절, 비분절 의문이 있다 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알면 끝난 거 아닌가요, 선생님? 그럴 수 있겠지만 아니죠.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야죠. 분절 의문과 비분절 의문에 분절에는 자음과 모음이 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비분절에는 소리의 길이가 있다. 하고 소리의 길이에 대해 선생님이 간단하게 설명을 했죠. 선생님이 소리의 길이는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한 이유가 이게 가끔씩 시험 문제에 모의고사에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소리의 길이가. 근데 잘 안 나와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비분절 의문은 혼자 실현되지 못하거든요. 혼자 실현되지 못하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도 이것만 단독으로 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발음 정도 물어보는 차원에서 가끔씩 나오지 잘 안 나와요. 그럼 시험 문제는 뭐가 많이 나오느냐? 바로 이게 많이 나옵니다. 자음과 모음. 이 분절 의문 중에 이 두 개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의문에서는 많이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이 당연한 거지만 자음과 모음에는 또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 하는 것들을 정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어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마인드맵 있죠? 마인드맵처럼 생각의 가지를 뻗치셔야 돼요. 의문은 뭐고 그 안에는 뭐가 있다. 방금 전에 배웠잖아요? 그럼 거기서 또 파고들어야 돼요. 자음과 모음이 있대. 그럼 자음에는 또 뭐가 있지? 모음에는 또 뭐가 있지? 이런 식으로 생각의 가지를 뻗어나가면서 그것들을 서로 연결성 있게 정리해둬야 머릿속에, 그래야 나중에 이게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머릿속에서 정리되고 이해가 되고 시험 문제 같은 걸 풀 때 여러분들이 기억에서 끄집어내기가 편해요. 아무 연관성 없이 그냥 각종 다양한 지식들이 이해도 안 한 채로 암기된 채로만 머릿속에 떠돌면 아마 많은 친구들이 중학교 때 그런 공부 해본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그냥 무조건 닥치는 대로 암기. 중학교 때는 그게 통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공부하는 깊이가 많이 고등학교만큼 깊지 않고 배우는 과목의 수도 적다 보니까. 근데 고등학교는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고등학교에서 계속 아이들을 지도해보면서 본 결과 암기로 하는 친구들은 금방 고등학교에서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한테도 얘기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실 때는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시라는 거.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의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 그러면은 첫 번째로 우리가 분절 의문에서 배워야 될 건 뭐냐면 모음입니다. 자, 모음을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자, 모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앞에서 이미 모음의 정의에 대해서는 배웠습니다. 자, 모음은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뭐라고요? 별다른 장애를 받지 않고 나는 소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야 선생님이 한번 발음해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21개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장애가 없이 나는 소리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모음을요 또 한 번 나눠보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모음은 그냥 우리가 모음이라고만 알고 있으면 되나? 모음은 그냥 이게 단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에요. 모음도 우리가 또 종류를 분리해보면 이렇게 다양하게 분리됩니다. 모음은요 첫 번째 보시면 알겠지만 단모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 그럼 단모음이면 다냐? 단이 있다면 이게 단자가 콧단자예요. 하나라는 뜻입니다. 하나. 그러면은 하나가 있는 모음이 있다면 두 개가 있는 모음도 있겠죠. 자, 그래서 그 두 개가 있는 모음이 바로 뭐냐? 이 밑에 나오는 바로 뭐냐? 이겁니다. 두 개가 있는 게 있다. 그게 뭐냐? 이중모음. 이겁니다. 이렇게 모음에는 단모음과 이중모음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일단 머릿속에 두시고요. 하나가 더 있습니다. 실상은. 뭐가 있느냐? 하나인 게 있고 두 개인 게 있으면 이 하나의 절반에 해당하는 것도 있어요. 그게 뭐냐? 반모음입니다. 반모음.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정확히 말하면 모음의 종류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단모음, 반모음, 이중모음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반모음은 이중모음하고 함께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함께 묶어서 같이 공부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실상은 두 가지를 공부하신다
라고 생각을 하고 머릿속에 정리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일단 단모음에 대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모음이라는 게 뭐냐? 여기 설명에 나오는 것처럼 발음할 때 혀나 입술이 고정돼서 움직이지 않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중모음은 간단하겠죠? 이중이니까. 혀가 뭐한다? 다른 위치로 옮겨가면서 발음되는 소리가 이중모음이에요. 두 개니까. 생각해보세요. 하나인 걸 발음할 때는 움직일 필요가 없겠죠. 근데 이중이니까 두 개 이상 발음하려면 첫 번째 발음하는 거에서 두 번째 발음하는 소리를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리를 바꾸려면 당연히 혀나 이 모양이 좀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혀나 입술의 모양이 안 바뀌면 단모음, 바뀌면 이중모음.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도대체 안 바뀐다는 게 뭐냐? 뭔 뜻이냐? 도대체 안 바뀐다는 게 뭔 소리예요? 이런 거 보세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선생님이. 발음해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뭐 모양 바뀌는 거 있습니까? 여러분들 입안에 소리 낼 때 입안에서의 어떤 혀나 이런 거 입술 바뀌는 게 있어요? 없잖아요. 물론 장난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친구도 있어요. 입을 막 벌렸다 안 벌렸다 그러면서 일부러 억지로 내보려고 하면서 뭐 이러면서 입을 막 크게 벌렸다 작게 벌렸다 뭐 이러면서 선생님 이래도 소리가 나는데요. 입 모양이 바뀌어도 소리가 나는데요. 입 모양이 바뀌어도 소리는 나죠. 근데 그건 억지로 내는 거잖아요. 여기서 내는 소리는 자연스럽게 낼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낼 때 혀나 입술이 고정돼서 움직이지 않는 거, 이걸 우리가 단모음이라고 하는데, 자, 우리 국어의 단모음은 총 10개가 있습니다. 10개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10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10개가 있습니다. 자, 10개가 있는데, 자, 이 10개를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체계표라고 해서 분류를 해놨어요. 이렇게 분류해놨습니다. 자, 분류를 해놨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려면 와, 이거 솔직히 선생님 뭔 소리예요? 막 이럴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우리가 어떤 소리를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소리 내는 기관은 어딘가요? 입이죠. 그럼 여러분들 머리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코가 이렇게 있고 입술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한번 입안을 그려볼게요. 이렇게. 자, 그리고 여러분들의 아랫입술이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이게 턱이고요. 자, 이렇게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그럼 요 안에 뭐가 있나요? 이렇게 혀가 있죠. 자, 여기 뭐 이렇게 이빨이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이빨이 있어요. 이렇게 이빨이 있고. 자,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입니다. 예, 사람이에요. 여기 눈이라고 생각합시다. 예. 자,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무언가 소리를 낸다는 건요. 이 안에서 공기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허파 쪽에서. 공기가 나와서 이렇게 공기가 이 밖으로 나가면서 뭐 하는 거냐?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소리 내는 거예요. 근데 소리 내는 때 그 소리를 내가 원하는 소리로 막 바꿔서 내야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가는 공기를 여러분이 마음대로 조절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입을 작게 벌렸다, 크게 벌렸다, 입술 모양을 만들었다가 요 혀를 막 자유자재로 막 움직여대면서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소리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럼 바꿔 말하면 누군가가 단모음을 연구한 거예요. 누군가 단모음을 연구해서 우리가 이 단모음 10개를 소리낼 때 요 안에서 변화는 어떻게 변화가 나타나는가를 정리한 표가 바로 이 체계표입니다. 그래서 이 체계표를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상당히 좋아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해가 첫 번째입니다. 선생님이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럼 이걸 무조건 암기하는 친구가 있는데 암기 전에 이해가 첫 번째입니다. 자, 그럼 일단은 이 10개를 어떻게 분류하는가? 일단 첫 번째는 이겁니다. 전설, 후설이에요. 자, 이때 설이라는 건요. 이 설이 한자입니다. 혀설자예요. 그래서 전설하면은 말 그대로 혀가 앞에 있다. 후설은 혀가 뒤에 있다는 뜻입니다. 즉 여기 중간을 딱 잘라서 혀의 위치가 이 중간보다 앞에 있냐 뒤에 있냐를 가지고 구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혀의 위치에 따라서 혀의 앞에 있는 쪽에서 발음 나는 소리들, 뒤쪽에서 발음 나는 소리들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좀 빠르게 느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 여기 나온 것도 한번 발음해 보세요. 이 발음하다가 혀를 이 발음하다가 해보세요. 갑자기 혀가 뒤로 훅 당겨 들어가지 않습니까? 느껴지세요? 혀가 앞에 있다 뒤로 간다는 게 느껴지세요? 느껴지시죠? 이렇게 해서 혀가 앞에서 발음되네 진짜. 이건 뒤에서 발음되네. 이렇게 이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건 전설, 이건 후설이라고 하는구나 라고 암기를 하시더라도 하시라는 겁니다. 일단은 전설과 후설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를 내 몸의 감각으로 이해하셔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배우는 거 국어입니다. 영어 아니에요. 국어를 배우시면서 항상
좀 안타까운 친구들 중에 하나가 내가 하는 말을 정리해 놓은 문법인데 마치 다른 나라 언어를 정리한 것인 양 이 문법을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말 정리한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말을 써온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된다면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 입으로 발음하는 소리를 정리해 놓은 건데 이걸 그냥 무슨 소리인지도 모른 채로 암기한다는 건 너무나 불쌍하잖아요? 이해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혀의 위치가 앞이다, 뒤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생각해봐요. 혀는 이렇게만 움직입니까? 이렇게만 움직여요? 혀는 앞뒤로만 움직입니까? 아니죠. 또 어떻게도 움직여요, 혀는. 위아래로도 움직이잖아요, 혀는. 여러분 입안에서 혀가 앞뒤로만 움직이는 사람 있어요? 뱀이에요? 아니죠. 위아래도 움직여야죠. 자, 그래서 혀가 움직입니다. 혀가 위로 높이 올라가면 그걸 뭐라고 부르느냐? 그게 고, 높을 고자예요. 높이 고. 그럼 가운데 중모음. 혀가 낮게 내려가면 저모음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역시 똑같아요. 아까 했던 것처럼 이랑 을을 발음해봤던 것처럼 이번에는 이랑 에 발음해보세요. 이렇게 내려가면서 한번 발음을 해보세요. 내려가면서 발음 한번 해보세요. 이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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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점 혀가 아래로 내려가는 게 느껴지십니까? 이에에 느껴지시죠? 이것도 장난친다고 또 입안의 모양 하나도 안 바꾸고 혀 위치 안 바꾸고 그냥 어떻게든 발음 내보려고 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혀 안 바꾸면서 이에에 선생님 발음 나는데요? 저 혀를 하나 안 움직였어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 아까 얘기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발음하세요. 이에에 혀가 점점 내려가요. 혀가 점점 내려갑니다. 느껴지시죠? 그러면은 여기서 또 하나 센스 있는 친구는 이걸 찾을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잘 봐봐요. 여러분들의 요 그림에서 잘 보세요. 요 그림에서 우리 인간은요 이렇게 머리가 돼 있죠. 이렇게 머리가 돼 있습니다. 그죠? 그럼 잘 봐봐요. 우리 인간의 이 부분 있죠. 이 부분하고 여기 턱이죠. 여기 턱인 부분, 이 아랫부분. 자, 우리가 말할 때요 이 윗부분이 움직이는 친구 있습니까? 이 위에가 막 이렇게 막 움직이면서 막 말하는 친구 있어요? 그거는 뭔가 잘못된 겁니다. 우리 인간은 말할 때요 이 부분은 안 움직여요. 이 부분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가 움직이느냐? 이 턱이 움직여요. 턱이. 이 턱이 움직이면서 소리를 냅니다. 그럼 생각해봐요. 이 혀가 아래로 내려가면요 턱이 점점 어디로 내려간다는 뜻이에요. 턱이 점점 아래로 내려간다는 얘기죠. 그럼 턱이 점점 아래로 내려가면 이 윗부분은 고정되어 있는데 턱은 점점 아래로 내려가면 이 입은 점점 어떻게 될까요? 이 입은 점점 더 벌어지겠죠.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쓰느냐? 혀가 위에 올라가 있으면 입은 닫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그러냐? 다른 말로 아이고 잘 안 써지네요. 다들 패자를 써서 패모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혀가 아래로 내려가면 그만큼 입은 어떻게 되겠어요? 벌어지겠죠.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쓰냐? 한자어로 10개자를 써서 개모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는 패모음, 개모음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이거를 다른 말로는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요거는 패모음, 개모음은 입이 벌어지는 정도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요것도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나중에 도움이 되실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소리 낼 때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중요한 게 또 뭐냐? 요 발음에 빠져나가는 요 입술 부분입니다. 요 입술 부분의 모양을 평수는 말 그대로 그냥 평평하게 내는 겁니다. 근데 원수는 원자잖아요. 원. 어떻게 만든다? 둥글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것도 여러분들이 해보면 돼요. 자, 보세요. 이. 그냥 입술을 그냥 평평하게 하는 겁니다. 이. 근데 위 해봐요. 위. 입술 모양이 동그래지신 게 느껴지시나요? 우. 입술 모양이 동그래지신 게 느껴지세요? 자,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얘들을 가지고 한번 요 단모음 10개를 직접 발음을 해보시면서 도대체 전설과 후설은 뭔지, 평순과 원수는 뭔지,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은 뭔지를 하나씩 이렇게 발음해 가시면서 여러분들이 이해한 다음에 암기를 하더라도 암기를 해야 이게 여러분께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발음해보면서 따라한 친구들은 이 체계표가 당연한 걸 정리해 놓은 거라는 게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한번 센스 있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 보시고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상식적으로 또 하나 알아둘 게 뭐냐? 바로 이 두 개입니다. 요 10개를 한번 발음해 본 친구는 여기서 좀 어색함을 느껴야 돼요. 한번 해보세요. 이, 에, 위, 왜, 아, 우, 오. 위외 보세요. 위외. 왠지 위외는 발음할 때 여러분들 중에서 혀나 입모양의 위치가 바뀌는, 즉 뭐처럼 마치 밑에서 설명한 요 이중모음처럼 발음되는 친구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죠? 그렇게 발음하는 친구 있을 겁니다. 움직여요. 억지로 안 움직이려고 발음하지만 움직이는 친구도 있습니다. we 이러면서 갑자기 혀의 위치가 바뀌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막 그럴 겁니다. 아, 제가 잘못 발음하고 있나 봐요. 아닙니다. 현대인들, 옛날 사람들은요, 이거를 단모음으로, 즉 고정돼서 움직이지 않는 걸로 발음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현대인들은요, 이거를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느냐? 원칙은 선생님 좀 쓸게요. 자, 원칙은 단모음으로 발음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을 해줍니다. 중요한 건 허용이에요. 허용입니다. 이것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단모음에서 이중모음으로 바뀌었대. 바뀐 게 아닙니다. 단모음으로 하는 게 원칙이에요. 이중모음이 허용입니다. 만약에 이중모음으로 바뀌었다면 우리는 여기서 단모음이 10개라고 배우면 안 되죠. 8개라고 배워야죠. 근데 10개라니까요. 그럼 원칙은 단모음이에요. 원칙은 단모음인데 뭐도 허용한다. 이중모음도 허용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요 센스 있게 요것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중모음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중모음은 말 그대로 모음이 2개 이상 있는 거예요. 그럼 모음이 2개 이상 있는데, 그럼 모음이 2개 이상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모음이 2개 있으면요, 2개 소리를 다 내려면요, 소리의 길이가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자, 우리가 이랑 아를 한꺼번에 발음한다고 해보세요. 그럼 원래 정상적으로 발음하려면 이렇게 발음해야겠죠? 이아. 이건 하나의 모음이 아니에요. 2개의 모음이죠. 이중모음인데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이중모음은요, 2개의 모음을 발음하는데 마치 하나의 모음인 것처럼 발음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생각해봐요. 이 2개가 합쳐졌는데 이걸 하나의 모음처럼 발음한다? 이 2개가 합쳐져서 나는 소리가 뭐냐면요, 이 2개가 합쳐서 나는 소리가 야입니다. 야예요, 야. 그럼 여러분들이 야를 발음할 때요, 야! 할 때 원래 이 야는요, 마치 하나인 것처럼 발음하지만 원래는 이와 아가 합쳐진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랑 아랑 합쳐진 말인데요, 이 야를 빨리 발음해보세요.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하다 보면 뭐가 되냐? 야가 됩니다. 야가 돼요. 빨리 발음하면. 근데 여러분들이요, 이랑 아를 이어서 빨리 발음하다 보면요, 뭐가 느껴지느냐? 이 둘 중에서 뭔가 하나가 소리가 그 전보다 짧아지는 소리가 있습니다. 둘 중에. 그럼 그게 뭐냐? 둘 중에 짧아지는 게 뭐냐? 이입니다. 짧아지는 게 이예요. 이. 그래서 이 이를 뭐라 그러냐? 원래 내던 소리보다 절반 정도의 소리밖에 안 나네요. 그래서 이걸 뭐라 부르는 거냐? 이게 바로 반모음이에요. 이게 반모음. 그래서 즉 바꿔 말하면 이중모음이 되려면 모음이 2개 있어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가 뭘로 바뀌어야 돼요? 반모음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중모음으로 소리가 날 수 있어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이중모음이 되려면 하나는 반모음이 돼야 되는데 그 반모음에는 이가 있다. 이게 이입니다. 반모음이. 그때 이 반모음 이를 표시할 때요, 이게 반모음입니다 라고 표시하는 기호가 뭐냐? 요 글자 위에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표시를 해요. 이렇게 위에다. 요 표시가 있으면 이건 반모음이라는 뜻입니다. 반모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 국어에서 반모음은 이밖에 없냐? 아닙니다. 여기 와, 워 같은 경우, 와, 워는요, 와는 오 플러스 아입니다. 오 플러스 아가 와가 된 거예요. 이것도 역시 빨리 발음해보면 와가 됩니다. 그때 짧게 발음 나는 소리가 뭐냐? 오예요. 그래서 이때 오도 위에 이렇게 반달 표시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나오는 것처럼 반달 표시를 해줍니다. 이렇게 이 반모음은. 그리고 우리 국어에는 바로 이렇게 반모음이 되는 것들이 뭐가 있느냐? 이가 있고 그 다음에 오나 또는 뭐가 있느냐? 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가 있고 오나 우가 있다. 이게 바로 우리 국어의 반모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반모음을 공부하실 때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중모음하고 함께 공부해 주시는 게 좋다라고 하는 걸 몇 번씩 강조해서 얘기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게 뭐냐? 바로 의입니다. 의는 조심하셔야 돼요. 의. 왜냐? 의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제 센스 있게 아시겠죠? 의랑 이가 합쳐진 말이 의입니다. 그렇죠? 근데 의는 발음할 때 이거는 2가지의 설명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설명법은 뭐냐? 이것도 역시 반모음 이가 들어갔다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네, 반모음 이가 들어갔다 설명하는 겁니다. 그럼 설명은 쉬워요. 다만 단점이 뭐냐?
다른 것들은 다 반모음이 이 단모음의 앞에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 단모음의 어디에 있어요? 뒤에 있죠. 그래서 이것만 뒤에 있다고 설명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뒤에 있다고 설명하기 싫어서 야, 반모음은 다 앞에 있지. 그러면은 뭐가 반모음이라고 해야 돼요? 이 의가 반모음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설명이 나와 있죠. 이게 이 설명입니다. 이게 만약에 의가 반모음이다 라고 설명하면 전부 다 반모음들은 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앞에 있는 거라고 설명이 가능합니다. 다만 단점은 의라고 하는 반모음이 있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다른 것들은 다 이나 오나 운데 의만 의만 의가 반모음으로 쓰였다라고 설명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의 설명 방법이 있다는 거, 요걸 좀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모음에 대해서 설명 한번 맞춰보고요. 그 다음에 자음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설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자음의 정의에 대해서도 선생님이 이미 앞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장애를 받으면서 나는 소리다 라고 설명을 했고요. 자, 19개가 있다. 혼자서 소리 내지는 못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혼자 소리 나지 못하고 음절이 될 때는 모음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얘기했었죠?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자, 음우는 맞아요. 이게 음우는 맞죠. 근데 음절이냐? 그러면 음절은 아닙니다. 음운과 음절의 차이점을 잘 정리하셔요. 앞에 설명했습니다, 선생님이. 자, 그럼 자음도 모음처럼 종류를 구별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종류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자음의 종류를 공부하려면요. 일단은 이 자음의 종류를 쫙 정리해 놓은 표가 이 아래 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표만 이해할 수 있다면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다 한 거예요. 다 한 겁니다. 이 표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위에 나오는 설명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이 표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위에 이 많은 용어들의 개념을 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용어의 개념을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일단은 자음은요. 크게 몇 가지로 나누느냐? 두 가지로 나눕니다.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 이렇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단 조음이라는 말 자체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조음이라는 건요. 조자는 만들다 뜻입니다. 음은 소리예요. 그래서 조음 하면은 소리를 만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해요. 소리를 만드는 위치 그리고 소리를 만드는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자음을 구별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소리내는 위치가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소리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이렇게 소리내는 방법, 이렇게 소리내는 방법, 이렇게 소리내는 방법. 이렇게.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소리내는 방법에 몇 가지? 세 가지가 있죠. 그리고 소리나는 위치에 한 가지가 있죠. 그래서 총 몇 가지로? 네 가지로 나눌 수 있고요. 이 네 가지가 바로 여러분들 위에 정리되어 있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이해하셨나요? 이해하셨죠? 그 중에서 이 디귿은 소리내는 위치에 따른 거고요. 그럼 나머지 이 기역, 니은, 그리고 이 리을은 바로 소리내는 방법에 따른 분류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역, 니은, 리을을 같이 보시고 디귿을 따로 보시면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은 첫 번째는 울림소리, 안 울림소리입니다. 아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말 그대로 소리가 날 때 이 성대 있죠, 성대. 성대가 울리냐 안 울리냐를 가지고 구별하는 겁니다. 성대가 울리면 울림소리예요. 안 울리면 안 울림소리입니다. 그럼 우리 국어에서 울리는 소리는 뭐가 있느냐? 일단 기본적으로 모음은 다 울림소리예요. 아야, 어여, 이 모음이 있죠. 이건 다 울림소리입니다. 그러면 자음 중에서는 뭐만 울림소리냐? 이 네 개만 울림소리입니다. 여러분이 발음해보시면 돼요. 이 성대에다가 손가락을 딱 갖다 놓고요. 발음을 해보세요. 느, 르, 무, 으. 다 성대가 떨리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하지만 나머지는 아니에요. 예를 들면 기역, 성대가 떨리지 않습니다. 이해하셨나요? 떨리지 않아요. 자, 그래서 떨리지 않으면 안 울림 소리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소리 내는 방법에 따라서 이제 분류하는 것 중에서 요 5개가 좀 이제 여러분들 공부하기 좀 어려운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은 분류를 하실 때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은 안 울림 소리고요. 비음과 유음은 울림 소리라는 거. 요걸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요 2개는 울림 소리, 요 3개는 안 울림 소리라고 하는 걸 첫 번째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씩 볼게요. 파열음은 파열됐다. 뭘 터졌다는 얘기죠. 터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터진다는 말 뜻이 뭐냐?
여기 나오죠. 일단 공기가 나가는 걸요 막았다가요 터트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해보세요. 그, 이런 소리들. 아마 공기를 혀로 나가는 거 살짝 탁 닫았다가 혀를 탁 떼면서 나는 소리 느껴지실 겁니다. 그러면 마찰음은 뭐냐? 마찰은 말 그대로 마찰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마찰을 시키느냐? 공기가 나가는 통로를 좁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찰을 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이렇게 내는 겁니다. 그럼 파찰음은 뭐냐? 파찰음은요, 요 앞글자 딴 거예요. 파자랑요, 요 뒤에 나온 찰자 있죠. 이렇게 두 가지를 따서 만든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파열과 마찰의 두 가지 성질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소리를 내느냐? 막았다가요, 여는데 파열음처럼 터트리는 게 아니라 열 때 조금만 여는 거예요. 그래서 공기를 마찰시키며 내보내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비음과 유음은 말 그대로 비자는 코비자입니다. 그래서 코로 공기를 내보내면서 나는 소리. 이렇게. 그 다음에 유음은 혀 끝에 살짝만 댔다가 내는 소리인데요. 우리가 리을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소리들이 있다는 거. 개념만 아시면 되니까. 그리고 중요한 건 소리를 직접 내보시면서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소리 내는 위치에 따른 분류 방법 전에 요 리을부터 볼게요. 소리의 색이. 이건 한번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그래서 예사소리는 말 그대로 우리가 그냥 약하게 발음되는 소리입니다. 기역, 부 이거죠. 근데 된소리는 좀 더 강하게 뿌 이렇게. 그럼 거센소리는 더 강하게 푸 이렇게. 보이시죠? 그래서 우리 국어는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의 삼중체계를 갖추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삼중체계로 정리가 되어 있죠. 자, 그 다음 이제 좋은 위치입니다. 이 위치는요, 아까 우리가 선생님이 모음 설명할 때도 입 모양 그렸던 것처럼 이것도 똑같아요. 입 모양입니다. 입 모양일 때 우리 이 얼굴에서 소리 날 때 제일 바깥쪽에 있는 거 뭐냐? 입술이죠. 그 다음에 점점점 입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혀끝이라고도 하고요. 우리 윗 이빨 있죠. 위에 이빨. 이렇게 그 이빨하고 입천장 있죠. 요 이빨하고 입천장이 닿는 요 부분을 얘기합니다. 요 부분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센 입천장은 어디냐면요. 요 뒷부분 가시면은 요 뒤에가 혀천장이 딱딱한 부분이 있어요. 혀의 천장이 딱딱한 부분. 이게 센 입천장입니다. 그럼 여린 입천장은요. 이 뒤로 더 가면은요. 이 뒤에는 살이 아주 부들부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여린 입천장이에요. 그 뒤로는 목구멍이 있죠. 목청소리입니다. 이걸 한자어로는요. 다른 말로는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입술 소리는 양순음이다 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혀끝 소리는 우리가 이제 치조음이다 부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센 입천장은 경국에, 그 다음에 여린 입천장은 연국에, 그 다음에 목청소리는 후두음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 그거에 대해서 한자어로 다 선생님이 설명을 이미 해놨기 때문에 그걸로 보시면 되고요. 그럼 소리를 직접 내보세요. 브. 양쪽 입술이 만났다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입술 소리예요. 비읍.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입을 막았다가, 입술을 막았다가, 공기를 막았다가 갑자기 탁 열면서 터트리면서 내지 않습니까? 그거 무슨 소리예요? 파열음인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혀끝이 어떻게 됩니까? 혀끝이 위에 여기 이빨 끝부분을 닿았다가 떨어지면서 소리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역시 똑같이 공기를 막았다가 터트리면서 이렇게 나죠. 마찬가지예요. 혀가 훨씬 더 뒤에서 소리 나는 게 느껴지십니까? 이렇게 하나씩 해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어느 위치에서 소리가 나는지, 그리고 소리가 어떻게 나는지 하는 것들이 정리가 되실 겁니다. 자, 이거를 정리를 꼭 해보시고 난 다음에 암기를 하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이거 표는 꼭 이해하고 암기해 두시길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표를 알고 있어야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이렇게 음운을 알았으니까 다음 시간에 음운 변동에 대해서 할 거거든요. 그 음운 변동을 할 때 이 표 가지고 이렇게 소리가 난다는 거, 이렇게 바뀌어 소리가 난다는 걸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명 내용을 잘 이해하시려면 오늘 수업하신 내용을 잘 좀 정리하고 이해해 놓고 난 다음에 다음 시간 수업에 또 따라오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업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